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소식 이후로 속보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제 그림이긴 한데요. 올해만 벌써 52번째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그냥 우리나라 주식은 진짜 안 좋은데 진짜 미국 주식은 진짜 와, 이게 너무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세장이 시작됐던 것이 2022년 10월 달부터였거든요. 이때부터 쭉 상승하는 동안에 벌써 50%나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와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를 할 때 좀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 재밌는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6월 12일 날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하트넷이라고 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체 글로벌 리서치 총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리서치 센터장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그 당시에 주식시장을 안 좋게 봤었고, 작년 6월 달에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금리 인상할 거야 아마, 인플레이션 안 잡혀, 그러면서 주가 급락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이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고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아마 이제 미국 주식을 총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을 총괄하는 이분이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이런 보고서 썼죠. 바이바이 베어 바이,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곰들아 안녕 잘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월가에는 왜 이렇게 컨빅션도 없는 곰들이 이렇게 드글드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장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약간 좀 반란 같은, 반란 아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사비타라는 분이 또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요. 이번 전망의 보고서의 제목은 이겁니다. 2009년에 666이었는데 아마 2025년에는 6666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10배 오른 거네요, 쉽게 말하면은. 그 정도로 2025년에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요 전망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11% 상승할 거로 봤는데요. 11%가 어떤 의미냐면 올해 벌써 25%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보다 절반밖에 안 좋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11%면 우리도 11%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2025년에는 EPS 성장률,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봤어요. 이 13%나 성장할 거로 봤는데, 이 13%나 성장하는 미국의 이익 성장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좋았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사실 2026년의 실적이 얼마나 좋을까를 봐야 되는데, 2026년에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이유 때문에 11%만 상승할 것 같아 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전 두 해년 동안에 40에서 50%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는 여기 이제 남색에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해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안 좋다. 그렇겠죠, 당연히. 전에 그렇게 주식이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좀 안 좋을 법도 하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한 현금 비중도 굉장히 낮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낙관적인 요인들이 9가지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했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거고, 기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리쇼어링 할 거고, 미국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좋아질 거고, 기술 기업들이 캐펙스를 확대할 것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개선이 있을 거고, 제조업 부분에서 개선될 거고, 경기순환 sek터를 아무도 안 좋게 보니까 좋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선호하는 섹터는 금융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그리고 소재 섹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관련된 회사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섹터까지 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투자를 최근에 많이 하시는데, 소형주 투자는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든지 이민자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형주보다는 차라리 중형주를 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정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좀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하는 사람 분의 기업의 매출을 계산한 거죠. 198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어도, 노동자가 없어도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한동안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에 주가가 좋을 거다. 왜? 이익이 좋을 거니까. 왜? 생산성이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골드만삭스,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가 이제 모닝웨에서 소개했고요. 오늘은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의 펀드 플로우 장인인 스캇 러브너입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제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만 참 월가스럽게 생기지 않으셨나요? 좀 뭔가 월가스럽지 않아요? 월가스러운 게 뭘까요? 아무튼 근데 월가스러워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월가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0 시대에 이 펀드 플로우를 확인하시면서 2.0 시대에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제 조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했네요. 야, 오픈 마인드 하고 크게 생각해. 크게 좀팽이처럼 11%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픈 마인드로 하고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크게 생각해라. Think big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1기를 회상하면서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그때 진짜 좋았다. 니네들 기억 안 나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12월과 1월인데, 이게 2주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은 이때 마지막 2주 그리고 첫 번째 2주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1주만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나와서 1월 달에 이제 그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해서 1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마.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주식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로는 4,50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4,500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진짜 50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주식으로 들어왔다. 미국 주식 펀드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요, 서학 개미들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뮤추얼 펀드와 ETF 운용 자산을 보면은 34조 달러인데요. 이 그림은 액티브 펀드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동안 ETF와 패시브 펀드로의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리도 그렇고요. 미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60%가 ETF네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컸을 때가 2021년이었네요. 그리고 개별 주식 투자가 내년에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은 주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주식과 이 주식과 이 주식과 이 주식이 다 따로 논다라는 얘기죠. 다 따로 놀면 따로 놀수록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같이 움직일 때는 언제만 같이 움직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8월달 같을 때, 이럴 때 좀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럴 때 모두가 한꺼번에 빠져버리니까 코릴레이션이 높은데, 각자가 움직일 때는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태평성대고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MF의 돈이 7.8조 달러가 있는데, 이 돈을 어떤 사람들도 물론 사실 5%의 수익률 안정적으로 주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식은 26%인데 주식이 낫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포모 오지 않을까 내년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이제 월가스럽게 생기신 골드만삭스의 스캇 러브너 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애니멀 스피릿입니다. 동물적 본능을 이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잘 해봐. 한번 해봐. 트럼프 시대 얼마나 좋아. 뭐 이러면 크게 생각하고 오픈 마인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를 재밌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년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5년 투자 전략 마스터 클래스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영수 대표,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위닝 섹터를 찾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넣어놨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